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근무하다가 그 회사 앞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. 그래 벤치에서 잠깐 10분 쉬는 동안 그때를 이용해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짬짬이 독서하는 거죠. 짬짬이 독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길게 하는 것보다는.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스노우 엔젤입니다. 지은이는 가와이 간지. 첫 도입부가 굉장히 스펙터클합니다. 도쿄와 한복판 한 남자가 차와 흉기로 행인 수십 명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후 높은 곳에서 투신한다.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천사님, 이 미친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. 신종 합성 약물인 스노우 엔젤을 사건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마약 단속반 미즈키 쇼코는 복수의 눈이 멀어 5명을 살해한 후 유령처럼 살아가는 전직 형사 진자이 아키라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한다. 약물 유통자를 찾을 수 있다면 살인 외에는 무엇이든지 허용한다는 쇼코. 세계 최초의 완전한 약물 스노우 엔젤을 이용해 세상에 잃어버린 낙원을 재건하려는 자는 누구인가? 이 흡입력 강한 도입부, 치밀한 구성, 정교한 트릭과 반전, 예측 불허의 결말. 이거는 그 데블린 헤블의 압도적인 프리퀄. 프리퀄이라는 말은 어떤 전작의 이야기죠. 전작의 이야기. 이 데블린 헤븐으로 이 가와이 간지는 굉장히 유명해졌는데,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. 데블린 헤븐의 그 전 스토리를 담았다.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제목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겠죠. 스노우 엔젤. 왠지 모르게 그 눈이랑 천사는 잘 맞아,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는 이 소설은 굉장히 좀, 무섭고, 좀 어둠을 나타내는 어떤 마약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. 처음에 미국 한적한 호숫가에서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제 곧 천사는 최후의 레시피라는 주문에 의해 봉인에서 풀려나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겠지. 이웃과 천사는 증식에 증식을 거듭하여 세상 구석구석까지 날아갈 게야.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이 인간 세상을 뿌리부터 바꿔버리게 될 테지. 책을 읽고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.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이제 마약을 얘기하죠. 이 마약이 이 증식에 증식을 거듭하여 이 마약을 먹는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뿌리를 바꿔버린다. 그런 얘기 같아요. 처음에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백화점 9층에서 투신을 합니다. 투신을 할 때 천사님 하면서 아주 막 행복하게 천사님이 자기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어떤 그 환상에 빠지면서 투신을 하죠. 근데 투신하기 전에 그 자기 자가용에서 내려가지고 여러 명을 막 몽둥이로 죽이고 합니다.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좀비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막 좀비를 물찌르면서 백화점 9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천사를 보고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행복하게 투신 자살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한 가지 그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그 마약의 이름이 바로 스노우 엔젤이다. 그 스노우 엔젤이라는 어떤 설정 자체가 굉장히 조금 스노우 엔젤을 마약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정한 자체가 좀 흥미롭고,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도대체 그 스노우 엔젤을 누가 만들었으며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헤치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. 여기 이제 주인공은 진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, 진자이는 형사입니다. 그 진자이 아키라는 그 9년 전에 히와라 쇼코하고, 히와라 쇼코도 형사죠. 같은 경시청 다카이도 소속 형사인데,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변호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 동료 경찰인 하와이 쇼코가 이 범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.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진자이가 상당히 열받아 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을 실어서 그 주변의 그 범인 5남자를 전부 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 사건으로 이 진자이는 이 형사부에서 쫓겨나죠. 쫓겨나면서 9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요. 은둔 생활을 하는데, 근데 진자이는 왜 은둔 생활을 하냐면 이 자기 동료 여형사를 죽인
마슈라라는 인물을 찾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찾아내서 히와라 쇼코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은둔 생활을 합니다. 그러던 중에 마약 단속국엔 후생 노동성의 미즈키 쇼코가 진자이를 찾아가서 이 스노우 엔젤에 대한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.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한 장소가 재밌어요. 그때 시간은 밤 11시 30분인데 그 가게 이름이 바이챈스입니다. 어쩌다 뭐 우연히 이런 뜻이죠. 저는 이제 소설 읽으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던데, 물론 사이드입니다만은 여기 주인이 옛날부터 알던 친구라서요. 요즘은 마음 내킬 때만 문을 여는지라 어쩌다 조용히 상의할 일이 있을 때 빌려 쓰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미즈키가 이 자기 친구가 하는 바이챈스라는 집에서 만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, 참 이름이 재밌죠. 어쩌다 바이챈스. 우리의 인생도 뭐 정말 어쩌다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어쩌다 전 인류적으로 봐도 위대한 실험들이 뭐 어쩌다가 탄생한 게 많죠. 뭐 주전자에 펄펄 끓는 주전자가 끓지 말라고 뭐 젓가락으로 구멍을 냈더니만은 거기다가 그게 이제 어쩌다 구멍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상당히 대단한 발견품이 되었죠. 또한 뭐 페니실린의 그 역사라든가 보면 그것도 이제 어쩌다가 발견됐고,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 우리 인생도 어쩌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굳이 크게 막 계획 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어쩌다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. 그 미즈키 쇼코는 마토리입니다. 마토리가 뭐냐면 후생노동성 지방후생국 마약 단속반에 소속된 마약 단속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책은 좀 어떤 일본의 시스템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 마약에 대한 어떤 상식 같은 것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, 그 마약이란 원래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 양귀비를 원료로 한 마취성 진통제를 가리키지만 현재는 정신에 작용하는 위법한 약물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졌고, 그에 따라 마약 단속관도 각성제, 대마, 하향 정신성 의약품, 합성 약물 등 온갖 규제 약물 전반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. 마약이라는 게 원래 그 몰핀 진통제죠. 헤로인 등 양귀비를 원료로 한 마취성 진통제를 가리킨다.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더 넓은 폭의 범위로 해가지고 각성제, 대마 이런 것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. 근데 이 책은 보면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셀타미비르 인산염 이것도 어떤 각성의 효과가 격성의 그 작용을 한답니다. 그 상품명이 타미플루, 인플루엔자 치료제인데요. 타미플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? 미국에서 개발하고 스위스에서 제조한 인플루엔자 치료용 수입약품이다. 당시 이 약을 복용한 환자가 이상 행동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. 그중 소아와 청소년 환자가 갑자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기묘한 현상이 여러 번 보고되고 있다. 야, 감기약도 이렇게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몽환 작용을 하나 봐요. 그래서 약이라는 게 정말 의사가 진단을 받아야 되고 적정한 복용량, 복용 방법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근데 왜 그러면 그 스노우 엔젤이냐면 보통 마약이 뭐 가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가루나 뭐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탕 모양입니다. 근데 그 모양이 마치 그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으로 자락이 넓게 퍼진 옷을 입은 인물처럼 보인다. 보통 삼각형이 완전을 나타내는데 이등병 삼각형으로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보이고 그 양옆으로는 넓게 펼친 날개 같은 것이 달려있는 아마도 천사의 모습을 본뜬 도안이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눈 위에 마치 그 쌓인 눈 위에 누워 팔다리를 위아래로 휘저어 만드는 눈의 천사와 모습이 비슷하다 해서 스노우 엔젤이라고 부르기로 하자. 이래서 스노우 엔젤이다.
우리의 전직 형사 진자이는 과연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요? 마약이라는 게 원래 그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죄 수사 또한 아주 모르게 비밀리에 수행됩니다. 그래서 아주 긴박감, 박진감이 아주 넘쳐나는 소설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소설은 그 우리가 몰랐던 마약에 대한 각종 지식들을 제공해요. 그래서 이 정말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는,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소설입니다. 근데 가을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. 강추.